안녕하십니까, 찬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구문 독해 첫 시간으로 어떻게 문장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영어 문장을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죠?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찬 likes 수지 이렇게 해봅시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자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게 찬이 무슨 주어 역할하고 likes는 동사 역할하고 수지라는 것은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찬은 수지를 좋아한다. 한번 한국어로 써볼게요. 찬은 수지를 좋아한다. 글씨가 좀 이상한데. 자, 넘어갑시다. 자, 찬 likes 수지. 이 해석은 찬은 수지를 좋아한다. 이게 가장 매끄러운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영어 문장 해석할 때, 각 영어 문장에서 문장 구성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고, 여기다가, 그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어, 를 하다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찬이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였죠? 은을 붙였고, like라는 동사에다 뭘 붙였죠? 한다라를 붙였고, 수지라는 명사, 이 단어에다가 뭘 붙였어요?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찬, likes, 수지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지, likes, 찬,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해석이 좀 틀려지죠. 수지 likes 찬은 수지가 찬을 좋아한다 라는 것이고, 요 앞에 첫 문장은 찬 like 수지는 찬이 수지를 좋아한다는 것. 자, 이게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아예 반대가 되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국어를 한번 볼까? 한국어는 한번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수지를 찬은 좋아한다. 자, 차는 수지를 좋아한다랑 수지를 차는 좋아한다. 이거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를 먼저 붙이고 좋아한다. 수지를 차는. 자, 이렇게는 잘 쓰진 않지만 매끄럽게는 연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좋아한다. 수지를 차는. 같은 말이죠. 지금 영어에서는 찬이랑 수지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아예 의미가 틀려지지만 이 차는 어디에 위치를 하든 간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요거를 주목을 해서 영어 문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영어는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해요. 이게 찬이 나오든 수지가 나오든 어떤 단어가 나오든 맨 앞에 나온 단어가 주어 역할하고 그 주어 역할하는 것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어, 단어가 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단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는 위치에 따라 위치가 문장의 성분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맨 앞에 나온 명사는 주어다. 물론 예외적인 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거는 나중에 일반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예외적인 것을 따로 추가해서 공부하는 거지. 예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역할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위치어라고 그래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주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동사,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어는 좀 틀립니다. 말했지만 찬이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조사, 은는 이가가 붙으면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을이 붙으면 무슨 역할을 하냐?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한다. 현재일 땐 한다. 과거일 땐 했다. 미래일 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 붙으면 서술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긴 하지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런 은는 이가, 을을, 다라는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역할을 결정을 합니다. 한국어는 조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어 문장을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영어 문장을 접근할 때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맞게 역할을 결정한 다음에 한국어로 해석할 때 뭘 붙이면 돼요? 그 역할에 맞게 조사를 붙이면 한국어 해석이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영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구분 독해 연습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조사를 붙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붙이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 문장 성분을 공부하기 앞서서 품사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품사라는 건 뭐냐면 단어의 종류를 나타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8가지 정도, 물론 더 많을 수 있지만 8가지, 크게는 8가지 정도로 영어의 단어를 분류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명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명사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사란 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이름이 뭐예요? 찬이죠. 그것도 명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살죠? 지금 여기 성남에 살죠. 대한민국 성남. 이것도 다 명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를 들고 있을까? 펜을 들고 있네요. 그 펜도 명사가 되고 또 의자에 앉아 있어. 그 의자도 명사가 됩니다. 각각의 명칭을 명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명사는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입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명사 대신에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나온 그것, 그녀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대신에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대명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다음에 부정 대명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문법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면 대명사는 대나온 명사 대신에 쓰는 거다. 그러면 거의 역할은 명사랑 비슷하겠죠. 세 번째, 이제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형용이란 건 뭐냐면 수식해준다라고. 무엇을 수식해주는 거냐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명사자, teacher. teacher라는 명사를 한번 수식을 해볼까요? 어떤 선생님? 뭐 키가 큰 선생님, 또는 안경을 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영어로 키가 큰이 뭐예요? tall이죠. 그게 teacher를 수식해서 tall teacher라고 하죠. 이렇게 또 안경을 낀 하면 뭐가 돼요? wearing glass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teacher wearing glasses. 여기에서는 이제 wearing glasses가 teacher 뒤에서 수식하는 것처럼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텐데, 보어 역할이라고 명사를 보어 자리에 와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어 자리에 와서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줄 때, 이거는 보어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네 번째,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수식어인데요. 명사를 제외하고 형용사나 부사,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게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run, I run fast 했을 때 나는 달립니다. 빨리. 자, fast라는 게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run이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달립니다. 이때 fast는 무슨 역할이에요? 부사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달릴 때 빨리 달리지만 어떻게?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럼 뭐야? I run very fast. 그럼 여기서 very라는 부사가 위나는 fast란 부사를 수식할 수 있죠. very fast.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아주 키가 크다 했을 때 어떻게 쓰는데요? He is very tall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tall이라는 형용사를 very가 수식할 수 있죠. 이렇게 부사는 명사는 수식할 수 없지만 명사 빼고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게 부사의 역할. 다섯 번째,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전치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n, 어디 안에, on, 뭐뭐 위에, at, 어디에, to, 어디로 이런 식으로 전치사라는 거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야 되냐면 명사라는 게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전치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명사랑 같이 덩어리처럼 쓰여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어는 앞에 나왔지만 이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역할도 되고 또는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문법 시간에 전명구라고 좀 들어봤을 건데 그냥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무조건 나오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다른 것들을 모두 수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여섯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떤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내는 게 동사입니다.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문장에서 동사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사다라고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 다음 7번 감탄사가 있어요. 품사의 종류에는 영어 단어의 종류에는 감탄사라는 게 있는데 감탄사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브라보. 와우.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인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보시면 되고 8번
접속사란 게 있어요. 접속사라는 거는 뭐 동속 접속사가 있고 뭐 등위 접속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면 되는 게 뭐냐면 접속사는 앞과 뒤를 연결해 준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접속사 뭐 and, or, but이 있을 거고 because, when, 뭐 which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접속사는 단순히 앞과 뒤를 연결해 준다. 뭐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는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것은 수식도라고 하는데 전치수식, 치수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영어랑 한국어,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수식을 해줄 때 앞에서만 수식을 해주고 뒤에서는 수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수식해 줄 때는 무조건 앞에서 수식을 해요. 그래서 키가 크고 하얀색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선생님. 계속 수식어가 계속 붙어져도 앞에서 수식을 키가 큰 선생님, 안경을 낀 이렇게 안 하죠. 영어는 좀 틀립니다. 영어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어랑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이 수식어 찾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볼까요? 선생님인데 키가 큰 선생님. 키가 큰일 때는 tall teacher라고 해요. 그런데 안경을 낀 했을 때는 wearing glasses인데 이거를 앞에서 wearing glasses teacher 이렇게 안 합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단어가 넘어갈 때는 형용사가 두 단어가 넘어갈 때는 무조건 앞에서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해요. 그래서 tall teacher wearing glasses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후치 수식의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A가 형용사고 N은 명사, T는 대명사, A는 형용사, B는 전치사, 그다음에 L가 부사고 하나가 빠졌네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수식. 그 다음에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아까처럼 wearing glasses 같은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무조건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쓰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앞에서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자, 대명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는 앞에서 수식할 수 없고 뒤에서만 수식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거는 좀 따로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봅시다. 다음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형상 덩어리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수식어 역할을 한다.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이것도 두 단어 이상이니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해 주겠죠. 다음 부사 봅시다. 부사는 뭐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것도 which도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는 그렇게 문장 성분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을 안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그다음 동사, 형용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치 수식, 후치 수식 어디에서 수식해주는지, 특히 형용사의 위치,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거나 뒤에서 수식해주거나 두 단어일 때는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